최근에 군 정기 장성 인사가 발표됐더라고요. 이번 인사에서 육군에서는 중장 진급자 3명, 소장 13명, 준장 54명이 발탁이 됐는데 주목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육군 전방 군단장 인사에서 1군단장만 교체가 됐습니다. 1, 2, 5군단 지휘관은 작년 12월 모두 같은 시기에 취임했는데 하필 1군단장만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직 1년도 채 넘지 않았는데 왜 1군 당장만 교체가 될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해당 지휘관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석이었던 국방부 요직 정책실장 임무를 대리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전방 군단장 중에 육군단장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의외더라고요. 육군단이 인사 발표 날 11월 30일부로 해체가 됐어요. 와, 군단이 해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2007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이래요. 그러니까 드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육군단은 6.25 휴전 이후 창설된 부대로 최근까지도 경기도 포천에 주둔을 했습니다. 과거 예하에 26, 65, 73, 28, 5 사단을 거느린 군단. 특히나 포천이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군단이기 때문에 군단 중에서도 나름 이 네임밸류가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출신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에 따라서 26사단은 8사단과 합쳐져서요. 명칭이 사라졌대요. 65사단은 2017년 해체됐고 73사단은 육군동원 전력사령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인접지역 5군단으로의 통합으로 5사단도 5군단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지거나 없어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향후 28사단도 해체될 예정이고요. 내년 6월에는 8군단도 해체가 됩니다. 오호. GP, GOP 경계,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유일한 군단인 8군단이 3군단에 흡수가 된대요. 거기다가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부대, 이기자 부대 같은 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와, 저도 한때 이기자였는데. 그렇죠. 이국명 기자죠.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기자 부대 27사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기자 부대 27사단 전설이 있대요.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는데 사단기를 뺏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찾아라 라는 뜻에서 부대 이름을 이기자로 지었다라는 전설입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군인들끼리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는 하네요.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이기자 부대명이 말해주듯이 27사단 군기가 굉장히 빡세다고 합니다. 사단 내 유격장에 이러한 문구가 비석에 새겨져 있대요. 훈련은 무자비하게. 와하. 놀랍군요.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추웠는지 군대 내무반에 패치카라고 하는 일종의 난로가 전군 최초로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추억의 빼치카요. 예, 여기가 최초래요. 이런 환경에서 천리 행군, 야영 훈련을 했기 때문에 메이커 부대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붙었다고 하고요. 이기자 부대 출신 예비군들 민방위 훈련 가보면 확실히 자부심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남북 대치가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대를 통폐합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초중 고교생 그리고 대학생이 갈수록 줄어든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병력 자원의 급감입니다.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 수급이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다 보니까 불가능해진 거죠. 우리 군이 상비 병력을 2017년 60만 명 수준에서 올해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갈 남자가 부족하다 보니요. 요즘은 보충력이나 방위산업체로 빠지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작년부터 병역 판정 기준에 학력을 없애서 중학교 중퇴자도 현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군의 기초인 병력 수급에 구멍이 뚫렸지만 돈으로 때우는 것 말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거, 요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월급 문제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에 새 예산안에 임금 인상 계획도 구체화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과의 형평성 문제 탓에 군 내부에서도 반론이 많았다고 하죠. 아이고, 반론이 많았는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약은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30 남성의 절대 다수가 바라는 대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근데 의외로 여성들은요, 나도 군대 가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050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작 여성이 군대 가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냐? 여성들을 딸로 둔 중장년 남성들이더라고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 3년 넘게 청춘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들이 딸들에게 같은 고통을 주는 거를 반길 리가 없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달리 해봐야죠. 여성들이 군대를 가면 과거에 있었던 군대의 악습, 이런 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미국처럼 외국인들에게 군입대를 하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도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때면 외국인 유학생에게 군입대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랑 다르죠. 순혈주의, 백일민족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외국인을 군대에 투입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혈주의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약해지지 않았나요? 이젠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똥별들이 아직도 꼰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강국 대한민국답게 군도 IT화하면 어떨까?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미왁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도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빈라덴. 결국 빈라덴을 발견하고 제거했던 1등 공신은 드론이었거든요. 빈라덴의 후계자들은 물론이고 아들도 드론이 사살했습니다. 드론 프로젝트의 주역은 현재도 미국의 군인들이 아니라 CIA입니다. 드론과 함께 가야 할 종목이 바로 로봇이겠죠.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후발주자임에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가장 슬펐던 게
전쟁에 차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들이 그나마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양국이 주장하는 사망자 수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로봇들이 대리전을 하면 소중한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현대전은 육해공이 아닌 미사일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타격 능력이 우수한 미사일을 정확한 목표 지점에 빠르게 안전하게 쏘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우주과학 기술이란 말이죠. 북한이 허구한 날 미사일 발사하고 그때마다 일본과 미국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꼭 하기 위해서 로봇이나 드론이나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국내의 잘못된 병역 문화,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인격 말살, 인권 모독, 예산 낭비. 건국 이래 군납비리로 시끄럽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군과 관련한 문제는 구조적이다. 외놈들이 망해서 도망간 게 100년 전인데 여전히 친일파가 득세하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군대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현재 남아있는, 앞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군무원들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 최선은 없겠지만 차선은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 소방 인력과 통합하면 어떨까? 군인들의 힘이 더해지면 국민의 삶이 한결 편안해지고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러한 조직들이 사라지는 이유, 인구 감소 때문이죠. 인구가 왜 줄어들까? 앞서 CNN에서도 친절하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할까? 저는 CNN의 분석에 더해서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국민을 쥐어짜고 갑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한이 맺힌 갑질을 당한 을들이, 착취자들이 자식들에게만큼은 내가 겪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게 하리라, 이러한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 덜 가진 자, 못 가진 자, 고립된 자들, 이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기득권들도 그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나마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강 대결,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군대 문제도 영원히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병불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기본소득 아닙니까? 기본소득 하자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사람들 노력도 안 하고 공짜로 먹고 살려고만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만 이러한 약자들이 힘을 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때만 흔히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들도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병사 200만 원 그 공약, 이거 완전히 파기된 거잖아요. 이거 다시 부활시킬 수 없을까요? 부활시키면 곳간이 더 빌 텐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이고,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만 빼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